자칫하면 평생 받아온 수급비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병원에 입원하거나 잠시 집을 비웠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수급 중지 통보.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입니다. 몸도 아픈데 돈까지 끊기면 어떡하나. 내가 몰라서 무언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그런 걱정은 싹 사라질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을 정확히 알면 여러분의 소중한 수급 자격은 아무 문제 없이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병원 입원, 해외 체류, 그리고 자녀 집 거주까지 수급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 규칙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현재 나의 상황이 안전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 물론 행정적인 실수로 억울하게 수급권을 잃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뒷부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가장 빠르게 신청하는 법까지 담았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병원 입원 시 자격 유지의 진실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몸의 통증보다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죠. 주변에서 병원에 오래 있으면 수급 자격이 취소된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퇴원을 서두르는 분들도 계신데요. 결론부터 확실히 말씀드리면 병원에 입원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입원하는 기간에 따라 통장에 들어오는 액수가 조금 조정될 뿐입니다. 이 기준은 30일이라는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의 입원 날짜를 모두 더했을 때 30일이 넘지 않는다면 평소와 똑같은 금액이 입금됩니다. 치료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입원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중 일부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탈락이 아니라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만큼 실제 쓰지 않는 식비 등을 공제하는 합리적인 조정입니다. 제도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 급여가 조금 줄었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규칙은 해외여행과 체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외에 있는 자식 보러 가는 게 무슨 죄인가요? 라며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녀를 만나러 가거나 평생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로 여행을 떠나는 건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지제도는 우리의 사정이나 마음이 아니라 냉정한 숫자와 날짜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해외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 나라에서는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는 분이 아니구나 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숫자는 60일입니다. 단순히 관광을 즐기거나 가족을 방문하거나 짧은 여행을 다녀오시는 경우라면 60일 이내의 일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치료 목적처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기간이 조금 길어진 경우라면 사유를 증명해서 예외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여러분의 소중한 수급 자격에 빨간불이 켜지게 됩니다. 많은 분이 1년에 딱 한 번 60일만 안 넘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기준은 훨씬 더 꼼꼼합니다. 조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180일을 되돌아봤을 때 그 기간 안에 해외에 머문 날짜를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즉, 한 번에 오래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번 자주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해도 그 날짜가 모두 쌓인다는 뜻입니다. 이 합산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순간 61일째부터는 여러분이 보장받는 가구 구성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9일과 61일, 단 이틀 차이가 수급 자격 유지와 박탈이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날짜를 계산할 때는 출국한 날은 빼고 다시 입국한 날은 포함해서 계산하므로 본인의 일정을 아주 넉넉하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 기록은 법무부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므로 숨길 수 없습니다. 만약 60일 가까이 머물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 주민센터에 미리 알리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규칙은 자녀 집 거주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실제 수급 탈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가장 빈번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내 자식 집에 내가 가 있겠다는데 그게 무슨 큰일이냐 라고 서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제도상으로는 거주지 이탈로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며칠 정도 자녀 집에 다녀오시거나 몸이 잠깐 안 좋을 때 며칠 신세를 지는 수준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상황은 제도에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니까요. 하지만 그 기간이 한 달, 두 달 길어지고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여러분이 실제로 먹고 자며 생활하는 곳이 일치해야 합니다. 주소는 내 집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생활은 몇 달째 자녀 집에서 하고 있다면 담당 공무원은 이를 실거주지 위반이나 자녀의 실질적 부양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거나 원래 사시던 집이 오랫동안 비어 있어 이웃들이 그분 거기 안 산 지 꽤 됐다 라고 말하는 상황이라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님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녀 집에 가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찮으셔서 혼자 계시기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해 자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곁에 계셔야죠. 다만 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면 숨기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먼저 상황을 알리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주소가 어디에 걸려 있느냐보다 실제로 어떤 사정으로 어디서 지내고 있는가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점검해 보세요. 자녀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며칠 정도라면 걱정 놓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몇 달째 계속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미리 상담하는 한마디가 훗날 겪을지 모를 복잡한 소명 과정과 탈락의 위험을 미리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병원 입원은 탈락 사유가 아니지만 30일을 넘기면 생계급여가 일부 조정됩니다. 둘째, 해외 체류는 180일 이내, 합산 6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자녀 집 거주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탈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숨기지 말고 주민센터에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기치 않게 수급 중지 안내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이해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보통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통장 내역이나 병원 진단서, 차용증처럼 내 상황을 증명할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급에서 탈락했다고 모든 지원이 끊기는 것도 아닙니다. 차상위 계층 지원이나 긴급복지 지원처럼 여러분을 도와줄 다른 길은 반드시 있으니 주민센터에 다른 지원 방안을 당당하게 문의하세요.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이하가 기준입니다.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니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미리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수급비를 받는 것은 절대 주눅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며 이 나라를 일구신 노고에 대해 국가가 드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